자, 이번엔 깔끔한 소리를 녹음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깔끔한 목소리를 녹음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 강의할 때 목소리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이제 잡음 없이 녹음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제일 먼저 할 일은 여러분들 그 주변에 소리가 나는 것들을 치워줘야죠. 이제 PC 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팬 소리도 상당한 노이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PC와 여러분들 마이크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긴 여러분들 그 USB 선이라든가 등등을 좀 긴 걸 구매해서 이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거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책상 뒤에다 둔다든가 책상 위에다가 PC를 두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책상 아래에다가 소리 안 나도록.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마이크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싸게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핀 마이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 해본 것 중에 마이크는 이 정도 되는데 먼저 핀 마이크가 있을 거고 가장 이제 저렴하고 이제 손쉽게 쓸 수 있는 마이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선 마이크는 로드 와이어리스 고를 지금 사용 중인데 꽤 괜찮은 품질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마이크로 컨덴서 마이크는 에이펙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목소리가 깔끔하게 입력되는 이제 일종의 스튜디오 마이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네, 마이크를 선택하실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컴퓨터, 랩탑을 쓰고 있으면 랩탑에 마이크가 있거나 혹은 웹캠에도 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가장 이제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웹캠 마이크나 이제 노트북에 달린 마이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핀 마이크인데 핀 마이크 요즘 이제 괜찮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에서 5만 원대 사이에 핀 마이크를 이제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어떤 마이크를 선택하든 여러분들이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가장 싼 핀 마이크 혹은 약간 이제 중고가의 이제 콘덴서 마이크를 구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이 되셨으면, 물론 이제 좋은 마이크가 좋은 소리를 내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마이크에서 이제 좀 더 좋은 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OBS 스튜디오에서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마이크 제가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제어판의 사운드 항목, 이제 소리 항목이죠. 소리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자, 요런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이 플레이백은 이제 재생 장치죠. 재생 장치에 요 표시가 있는 게 디폴트 장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요 표시죠. 표시가 지금 메인 스피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후면에 달려 있는 게 이제 메인 스피커로 이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레코딩 장치 마이크죠. 저는 이제 마이크가 여러 종류가 이제 사용 중인데 기본적으로 방금 봤던 핀 마이크는 이제 메인 마이크로 컴퓨터 뒷면에 연결돼서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마이크로는 사실 USB 인터페이스 쓰고 있는 이제 포커스라이트의 이제 USB 오디오, 이제 일종의 외장 오디오 카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쓰고 있는 거죠.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메인 마이크, 여러분들은 아마도 메인 마이크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을 경우에 얘를 이제 기본 값으로 쓰게 되면 이제 기본 마이크가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일단 이 마이크는 어떤 걸 기본으로 쓸 것인지 여러분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마이크에 따라서 여기에 이 설정에 들어있는 자, 파일 세팅즈에 들어가면 오디오 있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디폴트가 바로 이제 그 사운드에 나오는 디폴트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컨트롤 제어판의 사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플레이백 장치에 있는 디폴트 요거 메인 스피커는 요걸 가리킵니다. 그죠? 디폴트 데스크탑 오디오. 그 다음에 레코딩 장치의 디폴트를 제가 바꿨죠. 그러면 이 디폴트는 이제 이 마이크의 디폴트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디폴트가 매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걸 디폴트로 일단 되어 있다고 봅시다. 자, 여기 디폴트 디바이스 기본값.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디폴트를 뭘로 바꿀 수 있는가?
자, 어때요? 여기에 마이크 중에는 제가 메인 마이크로 했던 거 있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뒷면에 달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크는 자, 포커스라이트 USB 있는 마이크 이렇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선택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장치도 마찬가지죠. 재생장치는 이제 디폴트인데 기본적으로 메인 스피커로 이제 나오는 거 그걸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 OK를 누르면 자, 그래서 오른쪽 버튼 기본적으로 요 첫 번째 마이크는 이제 메인보드에서 나오는 메인 마이크였죠. 그래서 리네임을 사용해서 자, 메인 마이크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온 마이크였습니다. 그래서 리네임 이번엔 자, USB 포커스라이트에서 온 마이크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요 USB 마이크를 주로 메인으로 쓰고 있지만 지금은 일단은 내려놓겠습니다. 볼륨을 내려서 얘는 작동하지 않게 한 다음에 메인 마이크 품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핀 마이크 품질 한번 보세요. 자, 일단 핀 마이크를 여러분들 옷에 자, 메인보드와 함께 이제 연결한 다음에 자, 연결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마이크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여기 레벨 미터가 나옵니다. 자, 제가 말을 하고 있지 않으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이크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 잡음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숫자가 너무 작아서 어느 정도 데시벨인지가 이제 표시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 오데시티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얘를 이제 설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오픈해서 열면 오데시티는 이제 프리웨어죠.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의 웨이브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터를 열게 되면 이제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마이크 종류, 자 메인 마이크 바로 이제 뒷면에 다른 핀 마이크입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를 자 채널 1 오디오 채널로 받아들일 거고 그 다음에 자 메인 스피커는 이제 제가 메인 스피커는 여기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자 이런 노이즈를 확인하려면 이런 이제 모니터링 헤드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끼시고 그 다음에 요 클릭 투 스타트 모니터링을 눌러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2에서 36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숫자를 적어 놉니다. 자, 마이너스 48에서 이제 위에 마이너스 한 4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다시 누르면 이제 모니터링이 꺼지죠. 그럼 여기서는 모니터링 어떻게 하나? 제가 수치를 보려고 일로 들어왔던 거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자, 이제 여기서는 노이즈 구간이고,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 구간. 적당히 이 노이즈 레벨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조절하면 됩니다. 말을 하는 레벨은 주로 이제 마이너스 18에서 12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이제 적당한 수준의 마이크 입력입니다. 너무 이제 가까이 하면 빨간 게 나오는 경우에는 안 되겠죠. 이제 그 넘어가는 부분,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당히 조절해서 해줍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됐으면 자, OBS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 메인 마이크 이거죠. 그러면 이 메인 마이크에서 너무 세게 말하는 경우에 가끔 빨간 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이크를 살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어드밴스 오디오 프로퍼티 들어가서 지금 이 메인 마이크죠. 이 메인 마이크에 모니터 옴니로 키게 되면 지금 이 마이크에서 오는 것이 이제 이 출력 헤드폰으로 모니터링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켜 놓고 좀 조절을 해 봅니다. 지금 계속 스 사운드가 들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필터를 누릅니다. 자, 오디오 필터가 나오죠. 필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필터는 그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자, 맨 처음에는 자, 노이즈 억제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노이즈 서프레션.
자, 이름 그대로 오케이. 자, 그럼 바로 노이즈가 이제 제거되는데 잠깐 봅시다. 자,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최하위로 내려가죠. 자, 그래서 여긴 두 가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뭐 조절 버튼이 존재하지 않는데 꽤 괜찮은 그 억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걸 사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눌러서 이번에는 약간 조절이 가능한 이제 노이즈 게이트를 한번 클릭해 봅시다. 자, 오케이. 노이즈 게이트는 일종의 그 노이즈 그 클로즈 스레시홀드와 오픈 스레시홀드, 그래서 노이즈를 제거할 구간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 끄고, 첫 번째 거 끄게 되면은 이제 여기 그 어디에서 적용되는 건지가 나타나죠. 근데 완벽하진 않은데 우리가 말할 때만 살짝 노이즈가 들어오고 말을 안 하고 있을 땐 노이즈가 안 들리죠. 근데 이제 이걸 적당히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적어놨던 거 마이너스 48에서 마이너스 40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클로즈 스레시홀드 이제 뮤트 시킬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 자체를 이제 꺼버리는 거죠. 그 구간을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50 정도 두고 살짝 내리고, 오픈 구간은 마이너스 40이었죠? 그럼 마이너스 38 정도를 적용해 봅시다. 자, 그럼 이게 이제 가장 적당한 구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까 적어놨던 거예요. 만일에 아까 그 흔들리던 구간이 마이너스 40이었었는데 이거를 좀 더 내려버리면 어때요? 노이즈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그 흔들리던 구간에 해당 데시벨을 적절히 정해줍니다. 거기에서 아까 마이너스 40이었습니다만 조금 더 올려서, 이걸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은 그 여러분들의 뭐죠? 목소리가 아예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절히 조절하는 적당한 값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예,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택 타임은 이제 적용할 시간인데 짧으면 짧을수록 이 노이즈 그 저감을 적용할 시간을 주는 거고, 홀드 타임은 유지하는 거죠. 그 노이즈 저감을 유지시키는 거. 릴리즈는 이제 놔주는 겁니다. 노이즈 그 적용된 것을 놔주는 시간. 그냥 디폴트로 써도 이제 무방합니다. 뭐 세밀하게 조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느껴보면 좋을 텐데 그냥 디폴트로 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기본적으로 조용히 말할 때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만 강하게 말할 때는 이 빨간 부분이 지나가죠. 그래서 이 해당되는 부분을 눌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볼륨이 넘어가는 레벨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왜곡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컴프레서. 자, 컴프레서는 일종의 여러분들의 그 음량을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눌러주죠. 저는 이제 적당히 한 3 정도로, 자, 3대 1 정도로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스레시홀드는 아까 우리 그 오데시티에서 봤을 때, 자, 막 말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적당한 구간을 봅니다. 이쪽에 강하게 말하면 빨간 부분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를 여기까지 눌러주게끔. 그래서 마이너스 18 데시벨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8이 디폴트죠. 이 정도 되어 있고, 자,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적용 시간, 놔주는 시간. 아웃풋 게인을 늘리면 이제 증폭하는 거죠. 증폭하면은 노이즈도 같이 들리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눌러준 다음에 그 볼륨을 전체적으로 다시 증가시키는 거죠. 적당히 조절 값을 찾아내야 되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빨간 부분이 계속 증가하죠. 이게 아웃풋 게인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0으로 다시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플러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뭔가 박수를 치거나 더 강하게 말할 경우에는 빨간 부분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리미터로 다시 한번 눌러주는 겁니다. 최대 한계치.
자, 리미터 오케이.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눌러줄 것인가? 그러면 리미터를 보시면 여기 자, 0에서부터 마이너스 6 사이가 가장 상위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6 부분에서 눌러주는 게 이제 적당합니다. 그래서 디폴트가 마이너스 6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박수를 친다 해도 이 마이너스 6에서 여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죠.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은 조금 더 눌러주도록 좀 더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 구간에서만 놀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 완료되죠. 자, 노이즈 서프레션까지 키면 이제 노이즈 뭐죠? 눌러주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보이스 음성 사이에 있는 부분을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눌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이즈를 방지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노이즈가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를 녹음을 하면서 해당 노이즈가 생긴 것과 안 생긴 거를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자, 오른쪽 버튼 필터. 자, 제가 지금 자, 여러 가지 노이즈 서프레션부터 리미터까지 적용된 목소리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자, 그럼 얘를 다 꺼보겠습니다. 자, 여기 눈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 꺼지고 해당되는 노이즈가 이제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죠. 사운드가 들리시죠? 예.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뭐죠? 이제 내용을 넣어줍니다. 이제 이 순서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노이즈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뭐죠? 컴프레션 이제 뛰어넘는 부분을 잘라주고 리미터 제한시키고 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이번에 같은 원리로 이번에 제가 메인 마이크로 쓰고 있는 자, 요거죠. 이 메인 마이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니터링 다시 오른쪽 버튼 오디오 프로퍼티 자, 모니터링 이제 끄고 이번엔 요 USB 마이크를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자, 성능이 좋을수록 아까 전에 핀 마이크는 여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건 좀 더 아래에서 기본값에서 노이즈가 거의 안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거의 이제 안 들어가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 노이즈가 아주 약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적용할 거는 자, 오른쪽 버튼 자, 마찬가지 필터를 통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 이 노이즈 기본 필터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VST 요 플러그인을 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어 플러그인즈라고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리어 플러그인이 나오죠. 자, 요 페이지 자, reaper.fm이라는 이 페이지 보면은 이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VST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여러분들 컴퓨터 아키텍처에 맞춰서 64비트가 대부분일 텐데 요걸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합니다. 그럼 이제 뭘 사용할 수 있냐면 이제 컴프레셔 얘가 제공하고 있는 VST 플러그인의 컴프레셔 그 다음에 뭐 딜레이, 이퀄라이저 뭐 등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이즈 게이트까지. 그래서 자, 이걸 설치를 하시고 자, 설치가 완료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플러스 버튼에 VST 플러그인 이걸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순서대로 먼저 노이즈 게이트 이거는 VST 버전이죠. 이렇게 적어주고 자, 오케이.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나열됩니다. 우리가 그 플러그인을 설치했을 때 이런 다양한 이제 도구들이 이제 설치된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노이즈 게이트를 위해서 좀 괜찮은 거죠. 디노이즈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디노이즈. 그 다음에 요걸 엽니다.
자, 그러면 리어 플러그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디노이즈. 일단 이제 노이즈 프로파일에 런을 눌렀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발견해 내는 거죠. 그죠? 자, 다시. 자, 이렇게 자, 전원 버튼을 다시 누르게 되면은 이 부분이 그 노이즈 제거할 부분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덕션 데시벨은 이제 요걸 낮추면 이제 통과되는 부분이 좀 더 많아지죠. 이걸 넘어 올리게 되면은 또 물 먹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좀 아래로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낮추면 다시 노이즈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올려서 이제 귀로 듣고 일단 선택을 합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반응 시간이라든가 이제 맥시멈 언뮤테이션 데시벨 같은 경우에는 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적용할 때 어떻게 이제 부드럽게 적용할 것인가 등등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대로 두고 자, 이걸 닫게 되면 어쨌든 노이즈가 적용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플러스. 이번에는 다시 한번 VST. 자, 이번엔 컴프레션. 얘도 VST 버전으로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자, 리어 컴프 스탠드얼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클릭. 그다음에 오픈. 자, 여기서 이제 거의 인터페이스는 조금 좋아졌습니다만 이제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컴프레셔 적용할 수 있는 자, 스레시홀드 눌러주는 거죠. 이걸 어느 정도까지 눌러줄 것인지. 그래서 어느 정도 누를 것인지는 이제 마이너스 18 정도 눌러주면 되죠. 여러분들이 막 얘기를 해보고 이게 이제 빨간 구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내리시고 마이너스 12 정도만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그리고 이제 적용 시간 어택, 놔줄 시간 100mm 뭐 등등이 나머지는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토 메이크업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레벨을 좀 더 약간 증폭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주고 자, 그러면 컴프레셔 들어갔죠. 자, 똑같은 원리로 이제 다시 한번 VST. 이번에는 자, 리미터도 일단 VST 플러그인으로 한번 적용해 보죠. 오케이. 자, 여기 보면 리밋이 있습니다. 그죠? 리밋 클릭 오픈.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적용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자, 박수를 칠 때 여기에 이제 빨간 부분까지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살짝 눌러주는 겁니다. 살짝 마이너스 2dB 조금 더 4. 자, 노란 구간에서 놀 수 있게끔 자, 일단 마이너스 3.5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3.7 예, 마이너스 4까지 줘야 되겠네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눌러주는 리미터는 이제 최대 우리가 그 음량을 이제 뭐죠? 최대 음량이 들어왔을 때 찌그러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제 눌러주기 때문에 자, 어때요? 이렇게 이제 좀 VST 플러그인을 쓰면은 기존의 기본 플러그인보다는 좀 더 이제 좋은 효과를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스타트 레코딩. 자, 다시 열어야 되겠네요. 이걸 다 끄고 자, 약간의 사운드가 들립니다. 그리고 강하게 말하면 이렇게 앞까지 찌그러지죠.
되겠죠? 자, 그러면 키고. 자, 노이즈가 사라졌죠? 강하게 말해도 여기서 노란 데서만 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뭐죠? 마이크 음성을 최대한 잘 들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야 되겠죠? 자, 이제 모니터링을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모니터링 끄고, 자, 끄고, 여기서 이제 볼륨을 살짝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필요한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목소리에 특정 효과도 넣을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필터로 들어가면, 우리가 적용하진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한번 볼까요? 자, VST. 자, 이름을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퀄라이저라든가 이퀄라이저 여러분들이 그 보이스 음역대의 각 주파수 대역별로 조정이 또 가능합니다. 네, 멀티밴드 그다음에 뭐 등등 뭐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등등을 이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버브 효과 같은 경우에는 요거죠. 버브 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걸 눌러서 이제 확인해 보면 우리 음성에 이제 리버브 효과가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리버브 효과를 여러 가지 이제 프리셋을 사용해서 이제 뭐 홀에서 사용할 것인지 룸에 있는 그 뭐죠 내용을 사용할 것인지 다양한 뭐예요 리버브 효과가 있죠. 자,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얘를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이스 그 리버브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다시 켜고 녹음을 할 수가 있죠. 자, 어때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녹음을 하게 되면 좀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그 녹화를 이제 좋은 목소리를 이제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